가격을 보면 아이폰 미니가 좀 더 끌리고 성능을 생각하면 프로나 프로맥스 모델을 사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사과놈들 와 이렇게 급 나누기가 심하노? 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아이가입니다. 올해 9월달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의 모업 디자인과 더미 모델들이 계속 공개가 되면서 사실상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다 유출이 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런데 예상 스펙들 중에서 성능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거 확실히 13 시리즈에도 끝나누기가 확실하게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상 스펙들을 가지고 아이폰 13 시리즈에는 어떤 끝나누기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 모델들과도 함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아이폰 13 궁금한 아이가! 자, 그럼 먼저 가장 최근에 공개되었던 더미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는 전작 대비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13 Pro Max, 프로, 기본, 미니 모델로 12 시리즈와 동일한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카메라 모듈 사이즈가 확실히 커졌다는 것과 일반 모델과 미니 모델의 후면 렌즈의 레이아웃 변화일 것 같습니다. 기존의 듀얼 렌즈가 세로 배열이었던 기본 모델과 미니 모델에 비해서 13 모델에는 대각선 배치가 적용되어 있다는 거, 이제는 뭐 지겹게 들으셨죠? 자, 이렇다 보니 카메라 범퍼 사이즈 또한 가로 28mm, 세로 30mm의 약간 직사각 형태의 기존 12 모델에 비해서 13 모델에는 가로와 세로 둘 다 29mm 내외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범퍼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모델도 한번 비교해보면 렌즈 모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카메라 범퍼 역시 상당히 커진 것을 볼 수 있는데, 13 프로 라인업의 범퍼는 가로 36mm, 세로 37mm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 프로의 더미 모델을 토대로 제작된 휴대폰 케이스를 기존 12 모델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그 차이는 육안으로도 아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았을 때 가로 세로 약 8mm 정도씩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실물 사이즈의 차이도 꽤 크게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아이폰 13 프로 더미 모델을 실제로 케이스에 착용해 보았을 때의 모습인데, 확실히 카메라 렌즈의 존재감이 전작보다는 상당하죠? 이것 꼭 차량 배기팁 대구경으로 바꾼 모습이랑 똑같네요. 마지막으로 전면 디스플레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아이폰 13 영상에서 유출된 보호 필름을 가지고 노치의 사이즈와 노치 안의 배치도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이제 거의 확실해진 듯 합니다. 이번 13 시리즈에는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의 4가지 구성 요소의 범위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서 노치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스피커가 노치 바운더리 중간 딱 센터에 위치한 게 아니라 트루뎁스 카메라 시스템 위로 디스플레이 상단 부분에 밀착된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아이폰 13 시리즈의 4가지 모델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모델에는 라이트닝 포트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맥세이프 배터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애플에서 공개한 맥세이프 배터리 팩은 하나로 약 129,000원 정도이고, 현재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고 미국 사이트에서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용 방법은 자석 기능으로 아이폰 후면에 부착하여 무선 충전처럼 사용할 수 있고, 전원을 배터리 팩에 연결한 채로 아이폰에 부착하면 아이폰과 배터리 팩이 동시에 충전도 가능한 요런 액세서리인데, 요렇게 새로운 액세서리가 출시되다 보니까 그동안 라이트닝 포트를 꾸준하게 유지해오던 애플도 완전 무선 충전을 핑계 삼아서 액세서리를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이러는 거겠죠? 진짜 애등이 되려다가 등골 다 휘겠네 진짜. 자, 그래서 전체적인 디자인은 아이폰 12 시리즈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 후면 카메라와 전면의 노치 디자인이 조금 변하는 것 이외에는 외관상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내부적인 스펙 변화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진짜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끝나누기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먼저 디스플레이, 이번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 중에서는 최소 한 가지 모델에 저전력 LTPO 백플레인 기술이 적용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120Hz의 주사율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말인즉슨 아직까지 프로와 프로맥스 두 모델에 모두 적용이 될지 아니면 프로맥스 모델에만 적용이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120Hz로 주사율이 높아질수록 배터리 사용량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LTPO 디스플레이로 어느 정도 배터리 효율을 관리하려는 모습들이 저는 정말 마음에 쏙 드는데, 애플에서 아주 끝나누기를 제대로 하려고 프로맥스 모델에만 적용을 해줄지 아니면 적당한 끝나누기로 프로 모델 2개에 모두 적용을 해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은 18일 현재 시간 기준으로 블룸버그 통신의 마크 거먼을 통해서 아이폰 13 프로 라인업에는 AOD, 즉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이 추가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들려왔어요. 이 기능은 현재 애플워치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항상 켬 기능을 통해 기기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도 시간이나 날씨, 앱 알림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기능도 프로 모델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실히 AOD 기능은 추가적인 전력 소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모델이나 미니 모델에도 AOD 기능을 탑재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많이 아쉽기는 하네요. 안드로이드에는 다 잘 넣어주던데. 그리고 13 시리즈에는 TSMC에서 제조한 5나노미터 공정의 A15 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칩셋은 이전 모델 대비 15%에서 20%의 전력 효율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12 시리즈에 비해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배터리 용량과 조화를 잘 이루어준다면 확실히 에너지 효율 부분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배터리 용량의 향상 부분도 끝나누기가 존재해요. 12 시리즈와 비교를 해보았을 때 미니는 2227mAh에서 2406mAh 용량으로,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은 2815mAh에서 3095mAh 용량으로, 마지막 프로맥스 모델은 3687mAh에서 4352mAh 용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미니와 기본 그리고 프로 모델에는 약 180에서 280mAh의 용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프로맥스 모델에는 약 665mAh의 용량이 증가한 것을 보면, 이 정도면 확실히 프로맥스 모델의 스펙 몰아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라이더 스캐너는 이번 13 시리즈의 기본 라인업에서도 탑재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지만, 최근 iOS 개발자에 따르면 이 라이더 스캐너 역시 프로 라인업에만 탑재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터치 아이디 역시 13 시리즈에 적용을 하기 위해 테스트가 진행이 되긴 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13 시리즈에는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대신 아이폰 12 프로맥스 모델에 탑재되었던 센서 시프트가 아이폰 13 시리즈 모든 모델에 탑재가 되면서 이미지 센서의 크기 증가와 동영상 촬영 시 손떨림 방지가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요렇게 스펙의 변화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확실히 13 시리즈에도 끝나누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프로나 프로맥스 모델을 구매할 게 아니시라면 일반 모델과 미니 모델을 놓고 봤을 때 11이나 12 시리즈도 저는 상당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13 시리즈의 내장 스토리지 용량이나 기기 출고가가 기존 12와 동일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새로운 모델이 출시하기 전에는 기존 모델의 할인율이 쭉 상승하게 되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성지에서 각각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시세표를 보며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꺼폰이라는 휴대폰 성지 카페에서 지역별로 시세표 업데이트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왼쪽 시세표 카테고리에서 제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강서구 게시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래로 살짝 내려와 보시면 중간에 아이폰 12 미니 64GB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 기준으로 95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휴대폰 성지에서 공시지원금을 지원받아 구매했을 경우 SK로 번호 이동하여 구매하면 최저 13만원에 구매 가능하고, KT통신사로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18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마지막 LGU 플러스 통신사로 이동을 하면서 구매했을 경우에는 최저 기기값이 0원에 공짜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102만원대의 128GB의 모델도 최종 할인된 금액 8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보이시죠? 자, 이처럼 통신사마다 지원되는 할인율이 다른데 현재는 LG에서 가장 많은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니가 아닌 아이폰 12 기본 모델도 64GB 기준 109만원의 출고가에서 최종 할인된 기기값 14만원에 구매를 할 수 있고, 116만원의 128GB 모델도 최종 구매가 22만원으로 거의 90만원가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이폰 12만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폰 11 모델도 재고가 조금씩 풀린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도 5G 데이터망이 국내에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시점에 LTE 네트워크를 탑재한 아이폰 11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신도림 쪽 시세표를 한번 살펴보면 KT통신사로 번호 이동하여 구매하였을 때 64GB 기준 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128GB 기준으로는 17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이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게시글에 댓글로 구매 정보 부탁합니다 라고 작성만 해놔주시면 해당 게시글의 작성자분께서 네이버 쪽지로 요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성지 정보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폰 11과 12 모델의 가격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13 시리즈의 끝나누기가 더욱 심해진다면, 그리고 프로 모델이 아닌 미니나 일반 모델을 구매하실 생각이시라면 기존 모델들의 시세표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폰 13 궁금하다 아이가.